안녕하세요. 지혜 천사입니다. 왜 사랑은 늘 이렇게 어렵고 또 복잡할까요? 67세라는 나이에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외로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삶의 활력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복지센터에서 그녀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다른 남성과 밝은 웃음을 나누며 새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놓아줘야 할 때다. 그녀도 나도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사람은 왜 사랑을 반복할까요? 새로운 만남은 설렘과 기대를 주지만 관계는 단순히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특히 인생 후반기의 사랑은 더 깊은 이해와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사랑이 왜 끝나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볼 것입니다. 지금 당신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지, 혹은 현재 이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고민 중인가요? 끝까지 영상을 보신다면 당신만의 해답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제 이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관계의 시작은 대부분 외로움에서 비롯됩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마음을 잠식하고 때로는 삶의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정호 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그는 아내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아내는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였지만 암 진단 후 불과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정호 씨는 홀로 남겨진 집에서 깊은 적막감과 고독을 견뎌야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장례를 치르고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고 집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이젠 정말 혼자구나. 그는 어느 날 빈 거실에 혼잣말을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텅 빈 집안을 둘러보니 평생 쌓아온 가구와 장식 의미 없이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장성한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주말에 너희 가족은 시간 안 되니? 아빠가 저녁이라도 사줄게. 하지만 아들은 바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는 회사 워크숍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식들이 독립한 건 잘한 일이지. 하지만 이렇게 혼자 남는 건 생각보다 힘드네. 정호 씨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의 공허함을 채우고자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요가 교실에 나갔고 동창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나가야지.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으니. 처음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색했지만 활동 중간중간 오가는 대화가 잠시나마 고독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적막이 그를 감쌌습니다. 활동을 해도 결국은 혼자인데 이걸로 충분할까? 한국 사회에서 50대 이상의 1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50대 이상 독거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정호 씨는 스스로도 이 통계의 일부라는 사실을 실감하며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더 큰 변화를 필요로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 박상민 씨로부터 취미 모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민아, 너 취미 모임 다닌다며? 그거 재미있어. 생각보다 괜찮아. 사람도 만나고 뭐랄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 사람을 만난다고
나도 그런 걸 해봐야 하나. 이정우 씨는 이 대화를 계기로 새로운 인연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한 발을 내딛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에 누굴 만나서 어떻게 시작하지? 괜히 어색하게 보이면 어쩌나.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천천히 세상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우 씨도 처음에는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연결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결국 복지센터 모임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임 첫날 정우 씨는 가볍게 숨을 고르며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주춤하며 자리를 둘러보다가 정우 씨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엔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깔끔하게 다린 셔츠와 밝은색 스카프를 매치한 스타일은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주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미소는 마치 오랜 겨울을 지나 따스한 햇살을 처음 맞이한 것처럼 마음을 녹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아직 있을 줄은 몰랐는데 정우 씨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잠시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환한 미소와 밝은 목소리는 그날 모임의 분위기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정우 씨 쪽으로 다가오며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이네요. 그녀는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오늘 처음 왔습니다. 저는 이정호라고 합니다. 저는 박선희예요. 저도 여기 처음 올 땐 엄청 떨렸거든요. 그런데 오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선희 씨의 환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는 정호 씨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왜 여기 있을까? 그 순간 정호 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호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선희 씨는 그의 긴장을 눈치채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왜 오셨는지는 물어봐도 될까요? 사실 이런 모임에 오는 이유는 다들 비슷하거든요. 정호 씨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혼자 있는 게 좀 지겨워져서요. 집에만 있으면 정말 적막하더라고요. 그렇죠. 혼자 있는 시간은 지나갈수록 더 힘들어지잖아요. 저도 그래서 여기 오게 됐어요. 집에선 TV 소리가 유일한 친구였거든요. 그녀의 솔직한 말에 정호 씨는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사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집에 혼자 있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선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떠난 뒤 처음엔 계속 바쁘게 지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오고 그게 더 힘들었죠.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경험에 깊이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선희 씨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정호 씨도 참 대단해요. 이렇게 모임에 나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한참 망설이다 겨우 나왔거든요.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사실 집에서 나올까 말까 한참 고민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이 먹고 혼자 있는 게 너무 쓸쓸하더라고요. 누군가랑 그냥 대화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모임이 끝난 뒤에도 함께 점심을 먹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원을 거닐다가 선희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호 씨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이제는 좀 더 가볍게 누군가와 소소한 일상을 나누면서 살고 싶어요. 특별할 건 없더라도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참 큰 위안이 될 것 같아요. 선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소소하지만 따뜻한 하루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잖아요. 정호 씨와 선희 씨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쌓이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호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선희 씨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희 씨, 우리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죠. 함께 있으면 항상 편안하고 혼자 있을 땐 자꾸 당신 생각이 나요. 선희 씨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정호 씨. 당신 덕분에 삶이 훨씬 풍요로워졌어요. 정호 씨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작은 상자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희 씨, 우리 이제 함께하는 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선희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호 씨,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어요. 저도 당신과 함께라면 새로운 시작이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함께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재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식이 아니라 두 사람만의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여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었고, 그들의 얼굴엔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재혼 후 두 사람은 진정으로 서로를 위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함께하는 일상이 더욱 의미 깊어졌습니다. 아침이면 정호 씨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리며 선희 씨를 깨웠습니다. 선희 씨, 아침 커피 준비됐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산책 다녀올까요? 선희 씨는 잠에서 덜 깬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호 씨, 이렇게 아침마다 커피를 준비해 주시면 저 버릇 나빠질 것 같아요. 점심에는 두 사람이 함께 시장을 보고 요리를 준비하는 시간이 즐거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정호 씨, 채소는 이렇게 얇게 썰어야 더 맛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도 요리 실력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음식을 나누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저녁이면 거실 소파에 앉아 함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었습니다. 이 영화 진짜 좋네요. 당신이 추천해준 영화 덕분에 제가 요즘 영화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그렇죠. 선희 씨랑 같이 보니 저도 더 재밌게 느껴져요. 그리고 주말이면 작은 여행이나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니며 소소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정호 씨, 여기 풍경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다음에도 또 와요. 당연하죠. 우리 둘만의 장소로 만들자고요. 재혼 후의 생활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호 씨는 혼자였던 시간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었고, 선희 씨는 자신의 삶에 진정한 동반자가 생겼다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서로 다른 생활 습관과 취향을 맞춰가는데 조금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함께 해결하며 더 깊은 유대를 만들어 갔습니다. 정호 씨, 우리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맞춰가며 사는 게 참 좋아요. 맞아요, 선희 씨. 서로 다름이
우리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들의 일상은 비록 평범해 보였지만 매 순간이 특별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호 씨와 선희 씨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나날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갈등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선희 씨의 소비 습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호 씨는 현관 앞에 쌓여있는 택배 상자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다 뭐지? 그는 상자를 열어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공 청소기, 커피 머신, 소파 쿠션, 집에 다 있는 건데 이걸 또 샀다고? 그는 결국 선희 씨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선희 씨, 저기 이거 다 필요해서 산 거예요? 선희 씨는 눈을 크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진공 청소기는 최신 모델이라 흡입력이 아주 좋고, 커피 머신은 디자인이 훨씬 예쁘잖아요. 쿠션은 지난번에 그거 불편하다면서 정호 씨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걸 다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기존에 쓰던 것도 멀쩡한데 말이에요. 정호 씨, 요즘은 편리한 게 최고예요. 이렇게 좋은 제품들로 집안 살림을 바꾸는 게 분위기도 달라지고 얼마나 중요한데요. 정호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희 씨, 제가 너무 현실적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자주 새로운 걸 사는 건 조금 과하지 않나요? 우리가 다른 데 쓸 돈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자 선희 씨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정호 씨, 걱정 마세요. 제가 사치 부리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를 위해 사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하지만 정호 씨는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점점 더 자주 발생했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소비 철학을 두고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선희 씨가 홈쇼핑에서 고급 주방용품 세트를 구입한 뒤 정호 씨가 참지 못하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선희 씨, 이번에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300만 원 이나 하는 이런 비싼 냄비 세트가 꼭 필요해요? 정호 씨, 좋은 주방 도구가 있어야 요리도 잘 되고 식사도 더 즐겁잖아요. 왜 이렇게 모든 걸 돈으로만 보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계획적으로 소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면 중요한 순간에 쓸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걱정되면 정호 씨가 관리하세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살 거예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서먹한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희 씨의 과소비 문제는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문제는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정호 씨의 자녀들까지도 얽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호 씨의 딸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집안 곳곳에 새로 생긴 물건들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빠, 이거 새로 산 거예요? 커피 머신도 새 거네. 아빠가 이런 걸 좋아하셨어요? 정호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선희 씨가 필요하다고 해서 산 거야. 뭐, 우리 둘 다 쓰니까 괜찮지 않겠니? 하지만 딸은 선뜻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이런 소비가 반복되면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으세요? 어머니가 조금 과한 것 같은데요. 그날 저녁 정호 씨는 딸의 말을 떠올리며 선희 씨와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선희 씨, 오늘 딸아이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걱정이 돼요. 우리가 요즘 지출이 너무 많은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나 선희 씨는 그의 말을 단번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 제가 제 돈으로 산 건데 왜 자꾸 문제를 삼으세요? 그리고 딸아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정호 씨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우리 사이에 이런 문제로 불필요한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자식들도 이런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며칠 후 정호 씨의 아들과 딸이 함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선희 씨와의 소비 문제에 대해 다시 심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버지를 걱정해서예요. 너무 많은 돈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정호 씨는 자식들의 말을 차분히 들었지만 점점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선희 씨를 그렇게 몰아붙일 필요는 없지 않니? 그녀도 필요한 걸 사는 것뿐이야. 그러자 딸이 날카롭게 대꾸했습니다. 아빠, 저희가 왜 걱정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아빠가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쓰다 보면 나중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 쓰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 대화를 우연히 들은 선희 씨는 거실로 나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까지 불편한 사람이었니? 내가 산 물건들은 다 우리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한 거였어. 그리고 하나하나 내가 너희들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니. 아들은 냉랭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 얘기를 꺼낸 건 두 분의 노후를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너무 생활비랑 돈 씀씀이가 커지니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야기는 결국 감정적으로 치닫게 되었고 정호 씨가 크게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들 그만 좀 해라. 선희 씨도 나와 함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꼭 모든 걸 돈으로만 보지 마라. 그러나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습니다. 아빠,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나중에 아빠가 힘들어지시면 그때는 저희가 다 감당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날 밤 정호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선희 씨와의 관계를 지키는 것도 중요했지만 자식들과의 신뢰를 잃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선희 씨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정호 씨와 선희 씨는 거실에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선희 씨, 그날 자식들이 한 말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하셨죠. 저도 참 난감했어요. 하지만 자식들도 저를 걱정해서 한 말이니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선희 씨는 평소와 달리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호 씨, 저도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자식들 앞에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기분이 든 건 처음이었어요. 제가 이 나이에 돈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여자로 평가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정호 씨는 그녀의 말을 듣고 당황하며 급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자식들이 선희 씨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앞으로 잘 살 수 있을지 걱정돼서 그런 거죠. 정호 씨, 저도 제 방식대로 살아왔고 제 삶의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집에선 제가 자꾸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 순간 선희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여기 있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요. 다음 날 아침 정호 씨가 주방에서 커피를 준비하고 있을 때 선희 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 잠시 우리 시간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잠시 시간을 갖다니요. 무슨 소리예요, 선희 씨. 제가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운 상태로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건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당신과 자식들에게도요. 정호 씨는 그녀를 붙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선희 씨, 그렇게 갑자기 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선희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호 씨,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가 더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떠난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당분간 시간을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각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선희 씨가 떠난 뒤 집안은 적막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호 씨는 선희 씨가 남기고 간 물건들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했던 걸까? 아니면 우리 관계에서 뭔가 놓친 게 있었던 걸까? 정호 씨는 자신의 자식들과도 대화를 나눴지만 그들 역시 무거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도 그분이 좋은 분인 건 알아요. 하지만 아빠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게 보여서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 너희들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그녀가 떠나고 난 이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구나. 그날 밤, 정호 씨는 홀로 앉아 과거 선희 씨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시장을 보며 나눴던 농담, 그녀가 준비한 맛있는 음식, 그리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느꼈던 행복들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선희 씨가 집을 떠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정호 씨는 여전히 그녀의 빈자리를 느끼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혼자 커피를 마시며 그녀와 함께했던 일상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지금쯤 선희 씨는 뭘 하고 있을까? 그는 혼잣말을 하며 그녀가 다시 돌아올지 아니면 그들의 관계가 정말로 끝난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정호 씨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진행되는 건강 강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집에만 있는 시간이 답답하게 느껴져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활력을 찾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강좌가 끝나고 로비로 나오던 순간 정호 씨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정말요? 그거 너무 재미있겠네요. 그는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선희 씨가 다른 중년 남성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순간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선희 씨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녀의 모습은 예전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곁에 있는 남성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에서 약간의 설렘과 친밀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인사를 건넬까 고민했지만 다가가기에는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빨리 다른 사람과 가까워질 줄은 몰랐는데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고 서둘러 센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호 씨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무 미련했던 걸까? 아니면 그녀에게 내가 부족했던 걸까? 그는 한숨을 쉬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선희 씨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된 거겠지. 하지만 왜 이렇게 씁쓸하지?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은 그는 선희 씨와 함께했던 시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정호 씨, 이거 한번 사볼까요? 라고 말했던 순간들, 같이 식사를 준비하며 웃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문득 마음속 깊이 찔린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동안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구나. 그는 그 자리를 떠나며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아야겠다. 그녀가 행복해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 나도 내 삶을 다시 찾아야지. 며칠 뒤 정호 씨는 선희 씨와 마지막으로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차분히 대화를 시작하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상처와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선희 씨, 잠시 시간 좀 낼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정호 씨? 우리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당신이 떠난 후로 많은 걸 생각했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게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선희 씨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서로 너무 다른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정호 씨는 가슴 한편이 아려왔지만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밝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어요. 당신은 당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즐기고 있고 나는 그걸 존중해 줘야 한다는 걸요. 선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호 씨, 저도 당신에게 감사해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제게도 큰 의미가 있었어요. 이제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선택일 것 같아요. 그들의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헤어지기로 한 두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호 씨, 당신도 꼭 행복하세요. 선희 씨도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요. 정호 씨는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의 바람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혼 후 정호 씨는 스스로의 삶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공원에 나가 운동을 하며 마음을 다스렸고 골프와 요가 모임에도 참석하며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혼자서 준비하는 식사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먹는 밥도 나쁘지 않네. 이런 걸 요즘은 혼밥이라고 한다지.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눈치 볼 사람도 없고 혼밥이 최고네. 또 한 번 이별은 아픈 선택이었지만 정호 씨에게는 중요한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서로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며 함께 나눌 때 더 빛난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충실하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쌓아가고자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야. 그리고 그게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거야. 정호 씨는 평온한 마음으로 다시금 자신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재혼 후의 결별이라는 사건을 넘어 인간관계와 사랑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정호 씨와 선희 씨는 서로 다른 삶의 방식 속에서 만났고 함께하는 시간 동안 많은 도전과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결별이라는 아픈 결과로 끝났지만 그 관계는 두 사람 모두에게 소중한 배움과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 우리의 공허함을 메워줄 완벽한 해답일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사실 사랑은 각자가 자신의 삶을 채우며 상대와 함께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성장한 뒤 더 나은 자신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과정입니다. 정호 씨와 선희 씨는 그들의 차이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결국 지속되지 못했지만 그 여정은 서로에게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사랑과 관계는 성공과 실패로 나뉘는 것이 아니며 그 과정에서 얻은 배움과 성장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사랑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신을 온전히 존중하며 상대방에게도 같은 존중을 베푸는 것일 겁니다. 더불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 사랑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긴 여정이며 그 속에서 발견하는 기쁨과 배움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과 통찰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집안에 행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